안녕하세요, 제이즈입니다. 오늘은 여친의 기분을 풀어주는 놀라운 한마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원래 시도 때도 없이 투닥투닥 하는 게 연인이죠. 싸우는 건 쉬워요. 그런데 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애인과 싸울 때 좀 더 쉽게 화해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애인과 잘 화해하는 법, 물론 있습니다. 바로 농담이에요. 싸우는데 웬 농담이냐고요? 주목하세요, 여러분. 싸움을 단박에 끝내줄 특별한 농담을 소개합니다. 어떤 농담?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은 커플이 싸울 때 어떤 농담을 하면 도움이 될지 궁금했습니다. 98쌍의 커플들을 모집해 실험실로 부른 뒤 서로에게 섭섭했던 일에 대해서 둘이서 얘기해보라고 했죠. 대화가 끝난 후엔 갈등이 잘 풀렸는지, 이야기하기가 힘들지 않았는지 등을 물어봤어요. 흥미롭게도 참가자들은 싸우는 와중에도 긴장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자꾸 농담을 던졌어요. 하지만 금방 화해한 커플은 많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농담을 했을 때 사이가 쉽게 풀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착한 농담을 한 커플이었어요. 착한 농담이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오빠 때문에 진짜 섭섭했다고. 너는 어떻게 된 내가 화를 내도 예쁘냐? 이 말 한마디에 금방 기분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착한 농담은 가볍게 놀리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말, 둘 사이의 팽팽한 분위기를 말랑하게 만드는 유머죠. 놀랍게도 참가자들은 애인이 이런 농담을 했을 때 더 쉽게 화해를 했고 애인과 더 친해졌으며 기분이 금방 풀렸다고 말했어요. 반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상대의 기분만 더 나빠지게 하는 농담도 있었죠. 착한 농담과는 반대로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시니컬한 말들이었어요. 금붕어세요? 왜 자꾸 까먹냐? 이렇게요. 착한 농담은 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착한 농담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농담과는 달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더 성공적이에요. 무엇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요. 비록 싸우는 중이더라도 착한 농담이 오가면 쭈그려 있던 애정이 불끈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죠.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에 착한 농담을 사용하면 결혼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연인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농담하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죠.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부적절한 농담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하다니 하면서 오히려 더 화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 농담을 던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농담으로 도리어 상대가 기분이 나빠지지 않을지, 내가 가볍게 뭐만 하라고 한다고 비치지는 않을지 말이에요. 애인의 기분을 잘 살피면서 착한 농담을 적절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커플의 성공적인 위기 극복을 응원합니다. 애인과 싸우고 난 뒤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점. 그때 우리가 싸웠던 거 기억나? 연인과 이런 대화 나눠본 적 있죠?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 일로 싸운 것 같아 웃을 때도 있고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나서 투덜거리다가 또 싸울 때도 있죠. 그런데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별하게 될 수도 혹은 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볼게요.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팀은 사이가 좋은 커플과 나쁜 커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연구팀은 40쌍의 커플을 모집한 뒤 지난 2주 동안 기억에 남는 일들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기록을 비교해보자 의외로 사이가 좋든 나쁘든 커플들이 싸운 횟수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바로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주 전 연락 문제로 싸웠을 때 우선 첫 번째, 사이가 좋은 커플은 우리가 그날 연락이 잘 안 돼서 크게 다투고 말았다. 둘 다 기분을 푸는데 한참 걸렸고 겨우 화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싸우고도 다시 화해하는 걸 보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엄청 좋다. 반면에 사이가 안 좋은 커플은 우리는 그날 연락이 잘 안 돼서 크게 다투고 말았다. 둘 다 기분을 푸는데 한참이 걸렸고 겨우 화해할 수 있었다. 두 커플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여러분도 아시겠죠? 사이가 좋은 커플은 다툰 일을 단순히 싸웠던 안 좋은 기억이 아니라 싸웠지만 잘 극복해낸 좋은 기억으로 바꿔서 평가했어요. 연구팀은 이런 긍정적인 판단에 대한 효과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이가 좋은 커플들은 연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화해를 너무 잘해, 이런 식으로요. 늘 애인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노력이 사이를 더 끈끈하게 만들죠. 사람은 생각한 대로 변하는 법입니다. 그때 우리가 싸웠던 거 기억나? 같은 주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이제 아시겠나요? 모범 답안은 이렇습니다. 우리 그때 진짜 크게 싸웠는데 그래도 정말 잘 극복했다. 그런 거 보면 우린 앞으로도 잘 만날 거야. 이렇게요. 그렇다고 싸움을 다 묻어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잦은 싸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각자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 애착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연인의 스트레스는 갈등에서, 갈등은 바로 애착 유형에서 나오거든요. 애착 유형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증명된 가장 과학적인 연애 심리 유형이에요. 얼마나 정확하냐면 커플의 애착 유형만 잘 알아도 평소 두 사람이 싸우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해요. 매번 같은 이유로 연애를 실패했다면, 연인과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싸운다면, 좀 더 안정적인 연애를 꿈꾼다면 꼭 한번 당신과 연인의 애착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행복한 연애를 도와줄 겁니다. 애착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난 영상 연애 유형 3가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SNS에 셀카를 많이 올릴수록 애인과 자주 싸운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SNS를 들어가 봤더니 온통 셀카로 도배되어 있다면 고백하기 전에 이 연구를 한번 봐주세요. 플로리다 대학 제시카 리드웨이 연구팀은 420명의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모아서 어떻게 연애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셀카를 많이 올리는 사람일수록 애인과 자주 싸우고 이별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셀카를 SNS에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예요. 물론 그 타인 안에 이성도 포함되어 있고요. 애인이 아무리 난 그런 의미로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도 나도 모르는 이성에게 호의적인 댓글이 계속 달리는 걸 보면 질투가 날 수밖에 없어요. 리드웨이 연구팀은 바로 이 질투심 때문에 싸움이 자주 생기고 헤어질 확률도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셀카 중독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면 불타오르는 질투심을 다스릴 수 있게 명상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여자친구의 기분을 풀어주는 놀라운 한마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